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에는 어떤 것인가, 그것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인공관절 수술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에 이르러서 연골이나 연골판, 인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을 때 행해지는 수술입니다. 즉 망가진 부분을 제거를 하고 사람이 만든 인공관절이죠. 그게 들어간다라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이빨이 썩잖아요. 충치가 생기죠. 그럼 어떡합니까? 치과에 가서 충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 부분을 크라운을 씌우기도 하고 메워 넣기도 하죠.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 모형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. 모형 보면서 다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희들이 무릎 관절이라고 할 때 무릎 관절은 크게 허벅지뼈, 그 다음에 아래쪽 종아리뼈가 만나는 게 무릎 관절이죠. 이 두 뼈 이외에 슬개골이라고 하는 동그란 뼈가 있습니다. 무릎은 크게 이 뼈가 세 개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무릎 관절인데요. 모든 뼈를 내부에서는 연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뼈를 코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 허벅지뼈 연골하고 종아리뼈 연골 사이에 끼어서 쿠션 같은 역할을 주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 링 형태로 보이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이게 연골판이라고 해서 기계로 따지면 스프링, 무릎 관절에서는 쿠션과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. 그럼 이게 정상적인 무릎 구조라고 봤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어떻게 변하느냐? 첫 번째는 연골이 닳습니다. 이게 마모가 돼서 없어져요. 더 심화가 되면은 이 안쪽에 있는 연골판도 망가져서 없어지기도 하고, 심지어는 연골이 다 닳고 나면은 연골이 마모되고 뼈가 드러나고, 심지어는 관절염이 더 진행하게 되면 뼈도 깎아먹기 시작해요. 그러면 굉장히 통증이 심해지죠. 그래서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를 몰고 다니실 때 차가 오래되면 어떻게 합니까? 당연히 공장에 가서 고치죠. 근데 차가 너무 낡고 오래되면 어떻게 합니까? 폐차시키고 새 차를 삽니다. 즉 고쳐서 더 사용하기 힘든 거죠. 이게 무슨 소리냐? 정상적으로 연골, 물렁뼈, 인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고쳐서 사용하기 힘드니까 이 부분을 잘라서 없애버려요. 수술 자체가. 즉 망가진 걸 재생이나 고쳐서 쓰기 힘드니까 이 고장난 부분을 잘라서 다 없애버립니다. 망가진 연골, 인대, 물렁뼈를 다 절제해내고 이 빈 공간에 인공관절이 들어가게 됩니다. 이런 수술이 인공관절의 실체예요. 그러면 이런 인공관절을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?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연골이 마모되고 그 관절이 변형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건데, 이런 통증을 일으키는 구조물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. 즉 제일 처음에 수술했을 당시에는 불편하고 아프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그 마모된 연골이나 망가진 인대 같은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죠.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은 이런 수술이 인공관절 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당연히 이 정상적인 무릎과는 다르죠. 다릅니다. 즉 수술하고 나면 변화가 생깁니다.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첫 번째는 쪼그려 앉지를 못해요. 그건 왜 그러냐? 보시다시피 구조 자체가 달라요. 완전히 다른 겁니다. 그래서 이 인공관절은 구부러지는 각도가 제한이 돼 있어요. 왜 그러냐 그러면 저도 드릴 말씀인데 원래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평균이 대개 한 120도 정도 구부러진다고 보시면 돼요.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즉 무릎이 구부러지고 펴지고 할 때 구부러지는 게 쪼그란 데까지 구부러지진 않는다. 평균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외에 다른 부분이 상당히 존재는 합니다만은 수술을 하고 나서 인공관절을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, 이 부분은 수술하시고 주치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상의를 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. 이외에도 궁금하신 부분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